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지인에게 지혜를 얻고자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저에게 별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민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단점이 잡힌 것 같아 얘기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전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상대의 고민을 들어줄 때 별말을 하지 않고도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는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저는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도원 법문 많이 듣고 마음 공부하고 깨우치고 내공을 갖추는 게 방법입니다. 제가 답부터 드리면 여러분이 심덕을 갖추고 내공을 갖추고 아까 이타적인 마음 말씀드렸죠.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고 이렇게 상대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하소연이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심덕을 바르게 갖추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서 내공을 갖추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함도 느끼고 그 상대 말을 내가 들어주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한마디만 해줘도 득되는 답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명답을 내리게 된다. 근데 내가 하소연을 잔뜩 들었는데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 그리고 진실로 듣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들어줄 뿐이야. 그런 명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운명을 공부하지 않고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런 관상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공을 갖추어서 심덕을 갖추어서 바르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답을 알게 돼요. 스스로 답이 내려져. 그래서 한마디만 딱 하더라도 명답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멘토도 질량이 있겠죠. 보세요. 멘토도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10단계까지 질량 차이는 있겠죠. 질량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도원가족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공이 있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내공이 얼마나 크게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 멘토 역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원 공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내공을 충분히 쌓아서 심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풀어주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득되게 행을 할 수 있고 득되게 답을 줄 수 있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원 공부 많이 하고 내공을 갖추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소연은 잔뜩 했는데 약점 잡힌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보세요. 괜히 했네.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하소연만 했지 상대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인품, 어떤 상대에 대한 그 깊이를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답답한 마음이 했는데 다 하고 나서는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약점 잡힌 것처럼 부담스럽고 이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예, 상대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그 들어준 사람 탓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한 내 잘못이다. 하소연을 한 내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입장, 자기 답답함, 자기 하소연을 하더라도 상대 갖춤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 마음 자세, 심덕 이런 걸 참고해서 하소연도 하고 조언을 구해야지 함부로 내 사연을 다 털어놓는 것은 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얼굴 안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이나 내 사연을 다 털어놓게 되면 이건 절대 득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가 나를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깊은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는 정말 믿음이 가고 또 인품이 나름대로 갖추어지고 내가 믿을 만한 분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얼굴 좀 안다고 털어놓는 건 득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적인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과거에도 잠깐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내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1차 나누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보십시오. 1차 나누는 마음은 30%만 가져야 됩니다. 1차. 내가 100을 말하고 싶다면 한 30%만 대화를 나누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30% 대화하고 점검을 했더니 아주 느낌이 편안하고 좋고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진실한 믿음이 갈 때는 70%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70%까지는 나누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100% 나누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깝고 믿음이 가더라도 100% 나누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시시콜콜한 깊은 사연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연을 여러분 뭐 애인 사귀다 상처받은 얘기, 뭐 바람피다가 상처받은 얘기, 또 뭐 부부간의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믿는다고 너무 100% 드러내는 건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70%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누고 답을 얻는 건 좋아요. 그러나 100% 나누는 건 매우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늘상 30%는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눌 때는 70% 이상을 나누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상대한테 조언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운명학자라든가 저한테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명학자라든가 저한테 믿음을 가지고 상담할 때는 90%까지 때로는 100%까지 믿고 나누어도 됩니다. 90%, 100%까지 믿고 나누어도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깊은 운명까지 들여다보고 사연까지 들여다보고 또 나름대로 상담을 받을 때는 어때요? 그냥 단순한 멘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운명의 실체와 운명의 장단점을 다 듣고 명답을 얻으려고 운명적 상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멘토 상담이 아니고 깊은 상담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90%든 100%든 믿고 나누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100% 공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모 연예인, 모 정치인,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막 공개적으로 역술인들이 씹어대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주풀이도 하고 막 긍정 부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풀면 좋은데, 학문적으로만 이렇다라고 풀면 좋은데, 자기 자태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 노출하면서 아주 그 사람의 막 과거, 이름, 행적, 바람핀 사연, 역사적인 사연, 막 비리적인 사연까지 막 다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사주풀이를 하면서 막 다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요. 심지어 재산까지 얼마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강의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공개하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말로 난도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 공인으로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는 하는 사람이 일단 공인이에요. 얼굴을 내밀고 하는 거니까 공인으로서,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이 아니고 그냥 사인으로 사는 분조차도 여러분의 신분과 명예를 위해서 일체 상담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나누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 비밀을 지켜드린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형제간의 상담을 하러 왔는데, 보십시오. 형제간의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언니가 먼저 상담을 해요. 그리고 언니는 나가요. 그리고 동생이 들어와. 동생한테도 언니 상담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동생 이야기도 언니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는데 나란히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먼저 오고 부인이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 비밀을 부인한테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시 부인의 비밀을 남편한테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단골 손님이고 나란히 늘상 왔어요. 근데 역사인데 참 이건 그분의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막 여자친구 있고 바람핀 내용 다 나한테 하소연해요. 그럼 난 다 들어줘. 그리고 정답을 말해줘요. 그럼 부인이 또 와서 상담을 쭉 해.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주고 상담하지만 남편이 나한테 상담한 내용, 그리고 와서 이런 털어놓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지간인데도. 기본은 지켜주는 게 상담자의 도리고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직업인이기도 하고 전문 상담자이기도 하고 또 전문 멘토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할 때는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진실하게 상담하더라도 비밀이 보장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90% 내지 100%까지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지인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나눌 때는 70%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상담을 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되며 나눌 때도 바르게 해야 되며 하소연을 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지금 상담을 해오면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 심지어는 대통령 이런 분들도 상담한 경우 아주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과연 저런 분들이 정말 상담하러 왔을까 할 정도로 이름을 거명하라면 지금 당장 수십 명을 이름을 댈 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만 해도 수십 명을 지금 열거할 수가 있다. 열거할 수 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자랑을 안 하느냐? 그분 신분과 명예를 위해서 지켜주는 겁니다. 바로
공인이라면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항상 상담을 하든 또 하소연을 하든 또는 나누든 항상 70% 선을 지키면서 위로도 받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으라는 뜻입니다.